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당인강 오피 계신 아이온 과정을 도와드리게 될 저는 김소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픽이라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앞서서 또 이제 보는 과정을 수강하시는 데 앞서서 아무래도 이제 수험 과목이다 보니 정확한 검증된 어떤 데이터를 알고 들어가시는 것과 그리고 이제 학습 방향성에 대한 전략 수립을 이제 잘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목표 취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목표 등급 취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자 간단하게 본 과정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시험은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베이를 선택해야지 가장 이제 적은 인풋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학습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리뉴얼 강의의 어떤 이제 업데이트 특징이라고 하면요.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많이 반영을 했었는데, 과거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해도 점수에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사실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의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학습 의욕이 좀 저하되거나 좀 아웃데이트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학습 의욕 고취를 위해서 쪼끔 더 시의성이 있는 내용의 이제 독감 유행 내용으로 이번 리뉴얼을 하면서 좀 업데이트를 해 봤습니다, 내용적으로는요. 사실 한 끗 차이예요. 전염병 자체가 이제 독감이냐 아니면은 이제 코로나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그 병명을 그냥 독감으로 바꾸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경중의 차이라는 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전염력이 훨씬 높았고 좀 이렇게 치사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 쪽에서 언급할 부분들이 좀 많고, 독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경미한 수준의 코로나에 비해서는요. 그 경미한 수준의 어떤 증상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쨌든 우리 전반 생활에 걸쳐서 타격을 주는 일은 낮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경험했냐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볼 만한 것들이 굉장히 교집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분들은 거의 그대로 반영해서 타이틀만 독감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IHAL 과정과 이제 차이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은 이제 기출 족보가 난이도를 IM 과정에서는 3 내지는 4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14, 15번이 시사 문제가 출제가 안 돼요. 그 차이예요. 마지막 5번 주제 세트가, 즉 14, 15번이 시사 문제가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일반형 문제가 나오느냐, 이제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미디엇 유형과 어드밴스 유형의 이제 개수, 문항 개수 차이다 보니까 전혀 다른 질문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4, 15번이 평이한 태스크로 바뀌어서 상대에게 질문하고 일반적인 이제 묘사하기 유형으로 이제 바뀌어요. IHAL은 과거, 현재 사회적으로 이제 변화된 현상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나 트렌드를 물어보는 반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는 좀 이제 부담을 내려놓고 시사적인 이야기를 대비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이제 일상, 그다음에 평소에 뭐 하시는 일들, 그리고 경험하셨던 것들,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있어서 주제 연관성을 높인 어떤 이제 묘사법, 이런 것들에만 잘 주력을 하셔도 충분히 등급 취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층 IHL 과정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어떤 이제 중량감이나 무게감에 있어서도 그렇고 훨씬 더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 5개의 에피소드로 모든 경험에 대해서 대응 가능한 로직.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오픽에서 출제되는 가장 점유율이 높은 유형이 사실 경험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물어본단 말이죠. 경험은 이제 타인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의 경험인데, 이 경험을 이제 주제마다 다 다르게 대응하고 이거를 이제 미리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막 각색하고 이러기에는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뭐 시간만 허락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2년 동안 오픽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시간 여유가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뭐 사법고시도 아니고요. 그래서 5개의 에피소드를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 놓은 다음에, 이미 이제 과정 속에서 작성이 돼 있겠죠, 그건.
그래서 특정 주제에서 여러분이 다루게 되실 에피소드인데, 그 에피소드를 기출이 나와야지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경험이 출제가 되면은 주제를 불문하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냥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써야 되냐가 이제 용처가 딱히 정해져 있진 않은 거죠. 그 조건이 경험 유형이라는 전제 하에서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음식점 주제에서 식사를 즐겁게 하셨던, 맛있게 하셨던 답변을 이제 필수 에피소드로 우리가 구축을 거기서 해놓을 건데, 음식점이 출제가 안 되더라도 다른 주제에서 어떤 경험으로서 우리가 식사를 했다라는 거를 하이라이트 이벤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요 이벤트로요. 식사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했다라고 해도 이질감이 크게 들지 않는 에피소드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하는 것 중에 뭐 잠을 자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런 거는 이제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 여행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집에서 쉬시든. 근데 화장실 가고 잠자는 건 에피소드가 되기 힘드니까 이제 밥 먹는 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디테일하게 미리 체계화해 놨다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밥 먹는 어떤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범용성이 좋은 에피소드를 5개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음식점 주제에도 있고 뭐 영화 주제에도 있고 전화기 주제에도 있고 다양한 주제에서 하나씩 다루게 되실 건데, 그 5개를 잘 암기를 해 놓으셨다가 여러 주제의 경험 유형에 잘 활용을 해 주시는 로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시제에 대해서 과거 시제가 일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주면은 IM2 이상의 등급을 받기가 좀 어려워져요. 시제가 총 12가지의 시제가 있죠, 영어에는요. 그중에 단순 현재 시제와 단순 과거 시제를 구분하는 기능 1순위로 확인하기 때문에 오픽에서는 이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중간 이상의 등급을 부여하지 않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시제 안정화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수 불가결하게 입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미 외워놓은 안정적인 답변을 그냥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영작해야 되는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 이제 부담이 좀 덜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전략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 5개를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쓰고 나왔다라는 전제 하에 어, 전체 기출의 이제 한 2분의 1,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기출 족보가 이제 거의 해결이 되는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디에 5개를 암기를 해서 족보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이제 범용성을 갖고 있는 에피소드를 연구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믿고 따라오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본 과정에서 진행하게 될 이제 모든 어떤 주제를 보여드리는 거고, 선택형 주제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노란색으로 크게 표기해 놓은 이유는 5개 중에 3개가 선택형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출제율이 이제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할애를 공통형에 비해서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통형 주제를 소홀히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두 주제가 이제 공통형 주제로 출제가 되지만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보시면은 이제 비슷한 주제들이 좀 있거든요. 가구랑 집 이런 거 좀 연관성이 좀 느껴지죠. 우리 집을 묘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가구에 대해서 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뭐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위주로 묘사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재활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집에서 하는 대표적인 집안일이잖아요. 분리수거. 그다음에 이제 아래 4, 5, 6번도 뭐 음악, 영화, TV가 대중문화 콘텐츠라는 어떤 공통분모가 확실히 있고요. 이제 이렇듯이 좀 소재들이 유기적으로 묶여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주력 주제나 이제 빈출 주제라고 해서 이제 그것만 딱 선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그렇게 이제 좋은 방법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형 주제나 아니면 좀 빈출률이 떨어지는 주제라 할지라도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결국에는 다른 주제까지 커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빈출률에만 의거해서 생각하시는 거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다음 19번부터 26번까지는 공통형 주제 중에서도 빈출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확실히 빈출률이 낮기 때문에 좀 후순위로 미루셨다가 시험 말미를 한 2, 3일 정도 남기시고, 2, 3일 너무 불안하시면 뭐 한 3, 4일 정도 남기시고 보셔도 충분해요. 거의 주제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만 암기를 해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역으로 질문하기 유형, 그다음에 롤플레이 유형은 특수 유형인데 상대에게 질문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거나 자, 이런 이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이제 앞에 문항들과는 달리 여러분들이 뭔가 제시해야 되거나 질문을 해야 되는, 문의를 해야 되는 특수 태스크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화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설명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안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통에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 가지 태스크를 부여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확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태스크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을 적절히 하셔야지만 등급이 나오는 시험이에요. 좀 안타까운 게 오픽이 무슨 프리스피킹 시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공인영어 말하기 시험 중에서 가장 자유롭게 말하는 것과 거리가 먼 시험이에요. 오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시키는 대로 말을 해야지 자격증이 나오는 그런 시험입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랑 똑같아요.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풀악셀 밟는다고 면허 주지 않잖아요. 하라는 거 다 해야지만 그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면허가 나오는 거죠. 같은 이치입니다. 오픽도. 자, 기능시험이에요. 오픽은. 그래서 이제 난이도 선택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총 6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뭐 말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뭘 선택해야지 제일 유리하냐? 3과 4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2개씩 묶이는 거거든요. 5랑 6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제 3과 4를 선택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피케이션 IM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커리큘럼의 모든 족보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난이도를 선택한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5번째나 6번째를 선택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IHAL 과정에서 다루는 이제 기출 족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난이도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다뤘던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과 4. 2개를 동시에 선택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체크도 안 됩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하면은 최고 등급을 IH로 두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난이도 3, 4를 선택했을 때 기준으로 만점을 받으시면 IH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AL은 좀 그 이론상으로는 안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변별력을 가진 질문이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사 이슈가 출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확인이 되어야지 이제 AL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문제를 받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등급이 IH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건 실제 시험 화면이에요. 자, 아바타를 보면서 질문을 청취하고 이 아바타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전제 여러분들이 답변을 마이크 앞에다가 해주시면 되는데 질문을 클릭하기 전에는 들어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여러분들이 눌러야지만 질문이 나오는 형식이고 질문이 한 번 나오고 나서는 이제 리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다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질문은 반드시 다시 들으셔야 되고 질문을 다시 듣는 이유는 문제를 실제로 다시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이제 듣는 시간을 활용해서 답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을 버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식적인 어떤 준비 시간이 주어지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답변을 하나라도 더 생각을 해 놓으세요. 의무적으로 2번을 청취하시고 그다음에 녹음 종료 버튼은 넥스트를 누르면은 넘어가요. 다음 문항으로. 그리고 바로 다음 문항이 질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화면에서 멈춰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플레이 버튼을 또 눌러야지 질문을 청취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취하기 전에 예상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놓고 리허설이 가능한 것들은 답변까지 리허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질문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 박스에도 써있듯이 주제별 질문 예측 능력이 상위 등급 취득 핵심 전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 예상이 되면 미리 연습을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바로 플레이를 눌러서 질문을 들어버리면은 우리가 질문을 들은 다음에는 바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 전에 리허설을 해놓는 편이 좋겠죠. 그럼 다음 질문을 어떻게 예측하냐라고 하는데 저희 과정에서 기출의 그 족보 순서를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어떤 질문 다음에 무엇이 출제될 거다라고 이제 후속 문항을 미리 우리가 데이터로 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수험자로서 이제 되게 좋은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정보가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상대평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의 절대적인 등급 취득을 위해서라도 다음 문제를 예측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최소한 브레인스토밍을 하신 상태에서 다음 문항을 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이제 15문항인데 1번은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는 평가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스킵해 주세요. 과감하게 스킵하시고 2번부터 답변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번부터 15번까지 답변을 하는 시간이 이제 문제 듣는 시간 포함해서 40분인데 몇 분을 대답하고 나와야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시간이 모자랐지만 않게 해주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5분에서 30분 정도 대답을 해야지 IM에서 IH 정도의 그 발화량을 충족시키는 그런 이제 발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결론은 모자라지만 않게. 시간이 이제 모자라게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왕왕 있습니다. 주제는 5개의 세트라 그랬었죠. 서베이에서 선택하신 거 3개,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주제 2개, 잠시 뒤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은 배점이 따로 있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문항별로 총괄적 평가 방식에 입각해서 채점이 돼요. 그러니까 즉 어떤 인상을 최종적으로 남겼냐에 따라서 그 인상에 제일 가까운 거기에 수렴하는 등급을 부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5개의 주제에 따라 각 주제의 여러분들의 퍼포먼스에 맞는 등급을 가등급으로 매겨 놓거든요. 그래서 그 5개에 대한 평균 등급이 여러분의 최종 등급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인상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시험 응시 규정은 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분들 잘 체크해서 응시를 하시고, 만약에 시험 응시를 못하게 되면은 이날은 응시가 불가능합니다라고 팝업 안내창이 떠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서 조율을 해주시고, 일반적으로는 첫 시험이 아니고서는 최소 25일 뒤에 재응시가 가능하다는 점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화량은 저희가 이제 목표를 보통 이제 IM에서 이제 IH 사이로 두기 때문에, IM과 IH는 발화량에 있어서는 되게 근소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요. AL에서 결정적으로 벌어지는 거지 양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화량은 지금 목표를 IM으로 하시든 IH로 하시든 최소 1800에서 2100단어, 그러니까 1900단어에서 뭐 2000단어 요 언저리에 이제 들어와야지 안정권에 진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을 이제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패턴들이 각 유형에 따라서 필요로 되는지 이 본 과정 속에서 발화량을 증량시키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수강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베이에 대한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일경험 없음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학생인지 묻는 대답에 대해서도 아니요 선택해 주시고요. 강의 목적도 수강 5년 이상 진학. 그러니까 지금 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죠.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거짓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차피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나에게 많은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의 함수값을 셧다운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없다고 해야지 출제를 안 하겠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 아니라고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출을 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에서 살고 있냐에 대해서는 뭐 옵션에 나는 살고 있지 않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홀로 거주를 선택해야지 그나마 기출 범위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집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말로 하실 때는 나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셔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서베이는 그저 기출의 범위량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어떤 일종의 편법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가 활동. 이게 총 여러분 12개를 선택하셔야 돼요. 전체 서베이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개만 선택해도 된다고 돼 있는데 2개 이상. 자, 여기서 5개를 채워보겠습니다. 총 12개니까.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는 왜 자주색으로 되어 있냐면 체크를 해도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출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체크해서 출제가 안 되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수험자 입장에선 체크하는 게 이득이잖아요. 체크를 해주시고, 영화 보기, TV 시청하기도 기출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를 공부하면 하나는 따라오도록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더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공부하면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그다음 또 하나는 쇼핑하기. 쇼핑하기를 선택한 이유는 대중적이고 온라인 쇼핑으로 얘기하면은 또 온라인의 장점이나 메리트를 말해 버리면 돼서 대답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다른 주제에서도 저희가 온라인에 관련된 장점을 많이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다음 취미나 관심사 5 번. 음악 감상하기. 역시 가장 대중적인 취미이기 때문에 선택했어요. 그나마 여기에서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자, 운동은 저희가 다 닫아 버릴 거예요. 어차피 건강이라는 공통형 주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출제가 된다면 운동 얘기를 여러분이 마음껏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굳이 저희가 이제 또 따로 대비를 하지 않게끔 조깅 걷기 운동하지 않음 선택해 주세요. 조깅 걷기 운동하지 않음. 그다음 출장과 이제 여행 경험 쪽인데 마지막은 출장 빼고 나머지 다 3개 선택하면 채워집니다. 휴가랑 여행 2개 선택해 주시면 돼요. 휴가 같은 경우는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주제의 특수성이 다른 거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주제에서 준비해 놨던 거를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휴가 때 뭘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지가 않죠. 뭐 쇼핑을 해도 되고 아까 보셨던 영화를 봐도 되고 음악을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주제의 소재를 사용하기에 폭넓은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꼭 선택을 하시고 여행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놀고 쉬는 거잖아요. 여행을 간다라는 게 뭐 구경하고. 그래서 출장에 비해서는 당연히 부담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소재들이 응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콤보로 잘 선택해 주셔서 12 개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걸 선택하시면은 과정에서 다뤘던 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찍어 놓으세요, 휴대폰으로. 그래서 입실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보고 들어가시기.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베이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평가 요소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주관사에서 공개해 놓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4 가지로는 이제 문장의 구조적인 부분, 그러니까 즉 문장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외워야 되고 학습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뭐 단 1 달이 됐든 2 달이 됐든 아니면 뭐 설령 1 년이 됐든 영장력이라는 거는 파운데이션이 정말 탄탄하거나 초석이 길러져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단기간에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서 네 뭐 어떤 상위 등급의 수준으로 내가 자유롭게 구사하는 수준까지 가려면은 실질적으로는 정말 2-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복병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이제 한계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미 완성돼 있는 어떤 문장들을 내 걸로 체득화하는 과정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암기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이 문장이 왜 좋은지 원어민의 관점에서 왜 고득점을 줄 수밖에 없는지 왜 점수 상승 요인이 되는지 이유를 납득한 상태에서 암기를 하신다면은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암기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잘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첫 번째 평가 요소 때문에. 두 번째는 컨텍스트 앤 컨텐츠, 주제 연관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문장의 수준만 보는 게 아니겠죠. 서로 다른 5 개의 주제를 출제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제의 연관성이 얼마나 느껴지냐, 각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주제에 따라서 연관도가 높은 어휘들을 썼다라는 게 느껴지면 이제 발화량도 많이 기여가 되겠죠. 주제에 따라서 다른 단어들을 사용을 하니까요. 자연스럽게 발화량에 기여하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과제 수행력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픽은 기능 시험이라서 이 태스크별로 요구하는 기능들을 여러분이 다 보여줘야 돼요. 경험을 말하라 그러면 과거 시제가 일괄돼 있어야 되고 비교를 하라 그러면은 과거와 현재가 병행해서 나와야 되고 상대에게 질문을 하라 그러면은 내가 의문문을 구사하는 게 메인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요, 다행히. 그다음에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영어로서 접수시켜야 되는 의무도 있겠죠. 그게 이제 바로 전달력인데 그 수단이 강세와 발음. 특히 강세. 강세는 우리말 책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강세를 부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발화 훈련을 실제로 하셔야 돼요. 머리로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이거는 금방 훈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말로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성으로 뱉으세요. 강세를 어디다가 두셔야 되는지. 강의 전반에 걸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문법은
너무 뭐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문법 중에서 이게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제가 강의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아야 될 것들을 좀 나눠서 어떤 것에 비중을 두고 스크립트를 보셔야 되는지, 그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 발화 속도는 빠르고 느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완급 조절. 내가 어떤 이야기, 어떤 컨텐츠, 어떤 분위기의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맥락과 어울리는 속도로 나와야 되겠죠. 뭔가 열거를 하고 고민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좀 천천히 더디게 나오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신나게 뭔가 플로우가 끊기지 않고 나오는 부분들이 또 어울리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맥락과 어울리는 속도로 여러분들이 완급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빨리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느리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막 비정상적으로 상대가 문장을 조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천천히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든 적당한 게 좋고 좀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어쨌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의 맥락에 맞게끔 어울리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공부란 어떤 방법이나 방향성에 대해서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적인 부분들은 전반적인 강의 내에서 본 과정 속에서 녹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화이팅 하시고요. 본 과정에서 뵙도록 할게요.